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진동 문제를 계속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진동계는 질량과 감쇄와 스프링으로 구성된 진동계죠.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진동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됐었죠? m의 x2 플러스 cx 닷 플러스 kx는 0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 운동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감쇄비 최타와 그다음에 자유진동, 고유진동수 오메가 n의 항으로 나타나면은 이와 같이 됐었죠. x2 플러스 이 최타의 오메가 n의 x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의 x는 0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지수함수로 나타냈었는데 이 지수함수의 각각 s 값은 마이너스 최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최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오메가 n 요거였었죠. 그래서 이 진동계의 거동 형태는 이 루트 안의 값이 1보다 크느냐 또는 1보다 작느냐에 따라서 그 거동 형태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2의 ix는 뭡니까? 2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의 사인 x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항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에는 진동 여기 솔루션이 결국 사인 코사인 항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여기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1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사인 코사인 항으로 더 이상 솔루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버댐프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괄호한이 제로인 경우, 즉 최타가 1인 경우를 임계 상태라고 했죠. 크리티컬 컨디션, 즉 최타가 1인 경우가 이제 언더댐프드냐 오버댐프드냐를 구분하는 그런 임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이 경우는 뭐 감쇄가 없는 경우, mx2 플러스 kx는 0. 이 경우 지난번에 솔루션을 지난 시간에 구했었죠. 이 경우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오늘 각각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최타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요 루트 안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S12는 마이너스 최타의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최타 제곱 이렇게 나타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최타가 1인 경우 크리티컬 댐핑 경우에는 이게 제로니까 그리고 s는 마이너스 오메가 n 중근이 되겠죠. 중근이 되고, 그 다음에 과도 진동인 경우 최타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최타의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의 루트 최타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최타가 1보다 작은 경우부터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최타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물론 최타는 0보다 작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0보다 큰 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죠. 이때는 주기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조화운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 솔루션은 크게 뭐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분리된 사인 코사인이 분리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합성된 식인 경우에는 x는 라지 x의 2의 마이너스 최타의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대 t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고, 사인 코사인 텀을 분리하면은 이때는 2의 마이너스 최타의 오메가 t의 c1의 사인 오메가 대 t 플러스 c2의 코사인 오메가 대 t 이렇게 되겠죠. 물론 c1, c2를 알면은 x와 y를 구할 수가 있고, x와 y를 알면은 또 c1, c2를 구할 수 있고, 서로 이제 연관관계가 있죠.
여기서 갑자기 오메가 D라는 게 나왔는데, 이 오메가 D는 감쇄 고위진동수를 나타냅니다. 감쇄 고위진동수. 그래서 요거는 정의는 오메가 N의 루트 1 Z 제곱, 요거를 오메가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수식을 썼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감쇄 고위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뭐 보기도 좋고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더 다루기 편리한 식을 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위의 식에는 보면은 이 완벽한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미지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x, y 두 개의 미지수가 있죠. 물론 아래 식에서도 각각 C1, C2라는 두 개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을 이용하든 간에 두 개의 미지수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결국 이 미지수 x, y와 또는 C1, C2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해서 구하면 됩니다. 즉 t가 제로인 경우에 변이 x 제로, t가 제로인 경우에 속도 x 다트 제로를 알면은 요 각각 미지수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죠. 우선 먼저 요 아래식에서 초기 조건을 구해보면은, 자, x0, 아래식에서 x0, 즉 x0는 여기 t는 제로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이 되죠. 그리고 사인 제로는 제로고, 코사인 제로는 1이죠. 따라서 x0는 c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초기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 미분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요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요거 미분하고 해서 마찬가지 한번 미분한 그 식에 t는 제로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생략을 하겠지만은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x 도트 제로는 마이너스 최타의 오메가 n의 c2, c2는 x0죠. 즉 마이너스 최타 오메가 n의 x0 플러스 오메가 d의 c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c2는 x0고 c1은 이 식에서 구하면 되죠. 여기서 c1을 구하면 c1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2항에서 오메가 d를 나누면은 c1은 오메가 d분의 x 도트 제로 플러스 최타 오메가 n의 x0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C1과 C2를 요 식에 대입하면은 진동계에 대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C1과 C2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X는 2의 마이너스 최타 오메가 NT 를 괄호 열고 오메가 D분의 X 도트 X0 다트 플러스 최타 오메가 N의 X0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X0의 코사인 오메가 DT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서 오메가 DT는 다시 얘기해 주면은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최타 제곱, 즉 감쇄 고위진동수를 나타냅니다. 최타는 이제 감쇄 B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최타가 뭐 0. 얼마다 이거 주어지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식에 t를 0에서부터 쭉 증가시켜 가면서 x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진동계의 거동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t를 제로부터 점점 증가시켜 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와 같은 커브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 요거는 2파이의 주기를 갖는 그런 함수가 되죠. 2파이의 주기를 갖는 그러한 진동 형태가 되는데, 이때 주기는 요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즉 오메가는 타우분의 2파이였었죠. 그래서 오메가 d는 마찬가지 타우 d분의 2파이고, 이 타우 서브 d라는 것은 이
감쇄 진동계의 주기를 나타냅니다. 감쇄 진동계의 주기를 나타내죠. 따라서 요거는 오메가 t는 오메가 n의 마찬가지 1 마이너스 최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합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합성식 x는 라지 x의 2a 마이너스 최타 오메가 nt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와 같다 썼죠. 그래서 초기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에 t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t를 대입하면은 요거는 2a 마이너스 최타 오메가 nt예요. t를 2의 제로는 1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로가 되니까 초기 변이는 x의 사인 파이 요만 남겠죠. 그래서 이 진동계의 초기 변이 요게 이제 x의 사인 파이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야 그 진폭의 변화를 나타내죠. 이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초의 진폭은 얼마입니까? 최초의 진폭은 x 값이죠. 그렇죠? 여기에 최대 값 x 값이 되고, 즉 x에 2의 마이너스 최타 오메가한테 t를 대입하면은 이게 x 값 t가 제로일 때 최대 진폭은 x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계함에 따라서 점점 진폭이 감소하죠. 요거는 감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감쇄가 없다면은 계속 일정한 진폭을 갖는 진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러니까 언더 댐프드 진동계에 대한 진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과도 진동, 즉 세타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진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겠죠. 일반 해는 x는 a의 s1 마이너스 z 플러스 루트 최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오메가 nt 플러스 b의 2의 st죠. 마이너스 최타의 마이너스 루트 최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오메가 nt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a와 b 두 개의 미지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미지수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초기 변이와 초기 속도를 알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t를 제로를 대입하고 제로를 대입하면 나오는 결과가 이제 x 제로가 되고, 이걸 한번 미분한 식에 t를 제로를 대입하면은 그 결과는 이제 x 도트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정리해서 a, b를 구하면은 각 키에서 a와 b는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좀 뭐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보면은 집수함수가 요거는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각각 감소를 하는데 요거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거는 플러스 쪽에서 감소하게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쪽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래서 플러스 텀, 요거를 마이너스 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를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t를 0에서부터 서서히 증가시켜가면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나면은 전형적인 그래프는 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제로 값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진폭이 점점 감소해서 나중에는 제로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위의 커브는 a의 2의 마이너스 최타에 플러스 세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오메가 nt를 나타내고, 이 아래 점선 커브는 b의 2의 마이너스 최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오메가 nt 이 커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대로 진폭이 쭉 감소하는 그런 진동계가 되겠죠. 자, 다음은 임계 진동에 대한 경우입니다. 즉 최타가 1인 경우, 이 최타가 1인 경우에는
즉 S1과 S2가 마이너스 오메가 n 이런 중근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근을 갖기 때문에 방정식의 솔루션 x는 a 플러스 bt의 2a 마이너스 오메가 nt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a, b 두 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조건, 즉 x0와 x.0를 대입을 하면은 a와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a, b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대입하면은 이와 같은 이 진동계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는 x0 플러스 괄호 열고 x.0 플러스 오메가 n의 x0 괄호 닫고 t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오메가 nt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초기 속도가 주어졌죠. 그래서 초기 속도가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에 따라서 또는 제로냐에 따라서 거동 형태가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겁니다. 만약 초기 속도가 제로다 하면은 초기 변이로부터 그대로 진폭이 쭉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초기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에는 또는 진폭이 좀 더 증가하겠죠. 증가했다가 다시 시간이 되면은 감소하게 되고, 초기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때는 초기부터 진폭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초기 속도의 값에 따라서 크게 이 세 가지 거동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최타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때는 주기운동, 그래서 주기운동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택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타가 1보다 큰 경우는 그 비주기운동이죠. 비주기운동의 경우는 비주기운동에 해당되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최타가 1인 경우는 임계운동이라겠죠. 임계운동의 경우에는 이 솔루션을 갖고 여러분들이 진동 문제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없어졌네. 자, 고위진동수가 20Hz고 그 다음에 감쇄비가 0.224인 이런 진동계가 있다. 이때 초기 조건, 초기 변이는 제로고 초기 속도가 0.6m/s일 때 이 진동계의 리스판스를 구하라. X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리고 최대 가속도는 얼마냐. 즉 댐핑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가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감쇄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뭡니까? 주기운동에 대한 그런 솔루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성된 식은 XT는 뭐냐? X의 2의 마이너스 최타 오메가 NT의 사인 오메가 대 T 플러스 파이였었죠. 여기서 X와 파이를 주어진 이니셜 컨디션을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되죠. 그럼 X0는 0, 그 다음에 X0는 0.6이었었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각각 구해보면은 여러분들 꼭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이 계수 앰플리튜드 X와 파이를 구하면은 X는 오메가 D분의 1에 괄호 열고 X0 도트 플러스 최타 오메가 N의 X0 제곱 플러스 X0 오메가 D의 제곱. 그 다음에 파이는 아크탄젠트 X0 다트 플러스 최타의 오메가 N X0분의 X0 오메가 D죠. 여기에 각각 여기 주어진 X0와 X 도트 값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0는 0.6이고 X0는 0고 그리고 최타는 주어졌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그래, 이 계수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오메가 n과 그 다음에 오메가 d를 추가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n과 오메가 d는 그 종이로부터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 n은 F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F에 이 F 값에 2파이를 곱하면 바로 오메가 n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d는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최타제곱 식을 이용해서 오메가 d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식에 대입하면 완벽한 솔루션을 구하게 되죠. 다시 보면은 저 오메가 n은 20 사이클 20을 2파이 20에 2파이를 곱하면은 저 125.66 레디안 퍼 세크가 되고 그 다음에 감쇄에 대한 고유 진동속 오메가 d는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최트 제곱이니까 125.66 루트 1 마이너스 0.224 이건 주어진 거죠. 224 제곱 하면은 오메가 d는 122.467 레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학 계산에서는 이 숫자 4자리 정도까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앞에 주어진 이 식에 대입하면은 x와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를 구해보면 x는 오메가 d 이와 같은 여기에서 오메가 d는 122.467이었었고 그 다음에 x 제로는 0.6 최타는 0.24 그 다음에 오메가 n은 125.66이었었고 x 제로는 제로 그 다음에 x 제로는 제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122.467번의 루트 0.6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x 값은 0.005 메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이 값은 마찬가지 v0 플러스 최타의 오메가 n의 x0 분의 x0의 오메가 d니까 이거 제로 대입하면은 결국 세타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값들을 식에 대입하면은 최종적인 이 진동계의 거등은 x는 라지 x 0.005에 2에 마이너스 28.248t 그 다음에 사인 122.467t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동 형태를 보고 싶다 하면은 t를 0에서부터 증가시켜 가면서 이 x 값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진동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구하라는 것은 뭐였었습니까? 감쇄가 없는 경우에 최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런 문제였었죠. 즉 x의 x2 도트의 맥시멈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쇄가 없는 경우에 최대 가속도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였었죠. 그럼 감쇄가 없는 경우에 x값은 최타가 제로인 경우에는 x는 루트 x0 제곱 플러스 오메가 n분의 x도트죠. x도트 제로의 제곱 이거 있었죠. 여기서 오메가 n은 125.66이었었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는 0.6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하면은 오메가 n분의 0.6이라는 x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는 뭡니까? 사인 오메가 n t이기 때문에 스몰 x는 라지 x의 사인 오메가 n t이기 때문에 한번 x 도트는 오메가 n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x2 도트는 오메가 n 제곱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가속도는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의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n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n분의 0.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는 서로 생략 없어지니까 결국 최대 가속도는 0.6 곱하기 오메가 n이 되겠죠. 그래서 0.6 곱하기 125.66 하면은 75.396이라는 최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세 진동계에 대한 세 가지 거동에 대한 솔루션을 유도를 했고, 그것을 또 응용하는 예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런 예제들이 있고 또 뒤에 연습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들과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을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 역학을 잘하는 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니스를 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엑서사이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전공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전공 과목들을 잘 하는 방법은 그래서 연습 문제들을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은 엑서사이즈라고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 61기인가요? 아마 우리 학과장 김태형 교수하고 동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전공을 몇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한생도가 있었는데 휴가를 안 갑니다. 휴가 신고하면은 그 다음날 다시 학교에 와서 내 사무실 앞에 있는 교실에 와서 하루 종일 그냥 역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동력학. 이번에는 뭐 동력학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풀겠습니다. 그 다음 겨울방학 때는 또 뭐 유체역학하고 재료학을 풀겠습니다. 역학 문제 푸는 거다. 야, 왜 그래? 이게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탁 풀어가지고 답이 딱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쾌감, 그거는 정말 짜릿짜릿하다고 하면서, 하여튼 휴가 때 휴가 안 가고 와 역학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어떤 병기를 설계하는 게 꿈이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유학 가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삼사관학교에서 삼사관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힘들죠. 낑낑거려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답이 딱 맞으면은 정말 그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어쨌건 역학을 잘하는 방법은, 전공 과목을 잘하는 방법은 많은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수감소, 로가리스믹 디크리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수감소는 개의 감세를 결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변이의 시간에 대한 이런 감소율,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 변이가 감소하죠. 이 시간에 대한 변이의 감소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알면은 이 시간에 대한 변이의 감소율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시간에 대한 변이의 감소율을 알면은 또 감세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계에 대한 솔루션은 이와 같이 됐었죠. x는 라지 x의 2의 마이너스 최타의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됐었죠. 근데 대수감소는 한 주기 지남에 주기에 대한 요 진폭의 b, 이걸 대수감소라고 합니다. 그 최초 사이클에 대한 진폭, 여기 x1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타우디라는 주기가 흐른 후에 진폭이 x2, 그 다음에 다시 타우디가 흐른 후에 진폭은 x3, 그 다음에 x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당 진폭 감소율, 요거를 로가리스믹 디크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정의는 델타는 로그 x2분의 x1 이렇게 로그 함수로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x1은 앞에 그 솔루션에서 뭡니까? 2의 최타의 오메가 n의 t1 사인 오메가 d t1 플러스 파이였었고, 그 다음에 x2는 이 t1에다가 타우 d만큼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기 타우 d를 합한 거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x2는 2m의 최타 오메가 n에 t1 플러스 타우 d 사인 오메가 t에 또 t1 대신 t1 플러스 타우 d에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타우 d만큼의 그래서 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 델타는 요거는 뭐 소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고 델타는 2a 최타 오메가 n의 t1 플러스 타우 d 요거는 2a 최타 오메가 n의 t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서로 t1 생략을 하면은 요거는 로그 익스포넌트 최타의 오메가 n의 타우 d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서로 상쇄돼도 없어지니까 최타 오메가 n의 타우 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감쇄 주기 타우 d는 오메가 d분의 2파이였었죠. 그리고 관계를 대입하면 이제 타우 d는 오메가 d분의 2파이 다시 하면은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최타 제곱분의 2파이였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최타 제곱분의 2파이의 최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을 갖습니다. 0.0 얼마 0.1보다도 작은 값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최타가 아주 작다면은 요거는 거의 1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타가 작을 경우 이 대수감소율 델타는 2파이의 최타하고 같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감쇄 비를 알면은 델타를 구할 수가 있고 또 델타를 알면은 또 감쇄비 최타를 구할 수가 있죠. 또 이 대수감소는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예제로 주어졌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미 어느 한 순간 저 i만큼 시간 ti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두 진폭을 보면은 델타는 로그 x의 i 플러스 1분의 xi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를 0에서부터 쭉 대입해 보면은 즉 x1분의 x0는 x2분의 x1하고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x분의 x2하고 같고 즉 그래서 xn은 xn분의 xn-를 갖죠. 요게 이제 2의 델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요 xn분의 x0를 보면은 xn분의 x0는 x1분의 x0 그 다음에 x분의 x1 x분의 x 해가지고 xn분의 x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이 2의 델타이기 때문에 2의 델타가 n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2의 델타의 n승이 되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2의 n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식으로부터 델타를 구하면은 델타는 또 n분의 1의 로그 xn분의 x0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비를 이용해서 이 대수감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즉 델타는 2파이의 최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진폭의 크기를 측정해서 대수감소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는 n분의 1의 로그 xn분의 x0 또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 중에서 그 상황에 맞는 식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라이드가 한 장 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레일리 메소드를 할 때, 그러니까, 등가 질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전 시간에는 또 등가 스프링 또는 등가 감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복잡한 이제 진동계도
등가 질량이나 또는 등가 스프링 또는 등가 감쇄값을 알면은 이거를 다자유도격의 문제도 일자유도격의 문제로 변형해서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선 먼저 등가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했었죠. 그리고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K는 K1 플러스 K2 이런 식이 됐었고, 여러분들이 이 재료역학을 이제 배웁니다만은 뭡니까? 봉의 변형에 대해서 좀 하고 있겠죠. 축하중이 받는 경우, 축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변형량은 얼마입니까? 델타는 A2분의 PL이었었죠. 델타는 A2분의 PL이었었기 때문에 L분의 A2를, 즉 A2분의 L을 옆으로 이항하면은 P는 L분의 A2 곱하기 델타였었죠. 이거를 스프링식으로 나타내면 P는 K의 델타가 될 거고, K에 해당되는 게 바로 L분의 A2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 비틀린 변형에서는 비틀린각 세타는 뭡니까? GJ분의 TL이었었죠. 그래서 이것도 T에 대한 항으로 바꾸면 T는 L분의 GJ의 세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K에 해당되는 이 등가 스프링 상수는 L분의 GJ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를 배우게 되면은 보의 끝단에 하중이 작용할 경우 이 끝단에 처짐은 델타는 3EI분의 PL 3승입니다. 따라서 P는 L 3승분의 3EI의 델타가 되기 때문에 이 등가 스프링 상수 K에 해당되는 것은 L 3승분의 3E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등가 상수를 알고 있으면은 문제들을 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요. 그래서 자유진동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강제진동, 즉 외력이 작용해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외력에 의한 진동이 일어나는 그 강제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유진동보다는 좀 복잡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차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비제차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비제차해를 구하는, 즉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거를 꼭 공부를 하고 오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